옛날 옛적 아주 멀고 먼 나라에 카렌이라는 아주 귀여운 소녀가 살았어요. 카렌은 엄마와 함께 작은 집에 사는 무척 행복한 소녀였답니다. 소녀는 자신이 궁금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엄마에게 물어보곤 했어요. 엄마, 하늘에 있는 저 작은 불빛은 뭐예요? 별이란다, 카렌.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별이 되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고 말이야. 카렌은 장난감도 하나, 드레스도 하나, 외부용 슬리퍼도 나무로 된 거 한 켤레뿐이었어요. 그 나무 슬리퍼는 엄마가 만들어주셨는데 별로 편하진 않았죠. 그래도 그것뿐이었답니다. 어느 날 카렌의 엄마는 너무 아팠어요. 엄마의 약을 사려고 카렌은 읍내로 나왔죠. 그렇게 길을 가는데 카렌은 빨간 구두가 든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구두는 너무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서 카렌은 집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봐요. 길에서 신발 주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한테도 딱 맞아요. 누가 잃어버렸을 텐데, 카렌. 빨리 다시 가서 갖다 놓거라, 카렌. 그렇지만 주인이 있었다면 그렇게 상자째로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떨어뜨린 걸 수도 있잖니, 안 그래? 그럼 떨어뜨리지 말았어야죠. 내가 찾았으니 이제 내 구두라고요. 안 그래요, 엄마? 아가, 엄마 말 들어보렴. 엄마가 지금 당장 새 구두를 사주긴 힘들지만 그렇다고 네가 다른 사람의 구두를 신는 건 원하지 않아. 고집 부리지 말아라. 이 구두를 신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카렌은 슬프지만 엄마에게 빨간 구두를 신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침대 밑에 숨겼어요.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카렌이 집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엄마는 집에 계시지 않았죠. 계속 찾아보았지만 카렌은 엄마가 하늘에 뜬 별이 되었다는 걸 알아차렸답니다. 다음 날 엄마의 장례식에 가는 길에 카렌은 그 빨간 구두를 신었어요. 장례식에 온 사람들은 카렌의 구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말도 세상에나. 안 되는 일이야. 여기 아주 장례식이 말이야. 엉망이꾼거라. 하지만 카렌은 개의치 않았어요. 구두가 너무 마음에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맘씨 좋은 아주머니는 그 묘지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 작은 소녀가 고아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입양하고 싶어 했죠. 이리 오너라, 귀여운 아가야. 내가 최선을 다해 네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잘 길러줄게. 알겠지? 카렌은 그렇게 오랫동안 그 아주머니와 함께 살았답니다. 카렌아, 엄마 장례식 이후로 계속 이 구두만 신고 있구나. 이젠 벗어야지. 너무 더럽잖아. 안 그래? 싫어요. 제 구두가 좋은걸요? 카렌. 고집 부리지 마렴. 어서 구두를 갈아 신으렴. 새 구두를 사주마. 약속한다. 진짜야. 카렌은 자신을 입양까지 해준 아주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구두를 벗어서 버렸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새 옷들과 새 장난감이 있는 그녀의 새 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소녀에게 새 구두를 사주었죠. 하지만 카렌은 그 새 구두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파랑색이잖아요. 너무 싫어요. 전혀 마음에 안 든다고요. 몇 년이 지나도록 카렌은 그 빨간 구두를 그리워했답니다. 카렌은 어느새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로 자랐어요. 그치만 그 고집스런 태도는 변하지 않았죠. 아주머니가 선물을 주셔도요. 이건 전혀 마음에 안 들어요. 아줌마가 직접 짰는 걸. 저 이 음식 안 먹어요. 감자튀김 해달라고요. 그치만 한 입만 먹어보렴, 카렌. 아주머니는 카렌의 고집과 까다로운 태도에 매우 지쳤지만 그래도 감자튀김을 해주었답니다. 아주머니가 오자 카렌은 이젠 자라서 맞지 않는 파란 구두를 벗고 있었어요. 보세요, 봐요. 물건들이 이젠 다 작아요.
저한테 안 맞는다고요. 이리 오렴. 새 옷과 구두를 사러 가자꾸나. 둘은 그렇게 가게로 갔답니다. 보세요. 그 빨간 구두 같아요. 이걸 사야겠어요. 이걸 사요. 카렌, 이렇게 화려한 빨간 구두는 필요가 없단다. 장례식에 갈 걸 대비해서도 얌전한 구두를 사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딱 한 켤레만 사줄 수 있어. 그러니 까만 구두를 사서 집에 가자꾸나. 아유, 착하다, 우리 아가. 너무 피곤해. 상관없어요. 2켤레 살 필요 없다고요. 이제부터 맨발로 다니면 되죠? 얘야.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 좋겠구나. 아주머니는 카렌을 위해 검은 구두를 사고 카렌을 달래주려고 남은 돈으로 그 빨간 구두도 사주었답니다. 그래서 걸어서 집에 돌아와야만 했어요. 아주머니의 발은 너무너무 아파왔고 카렌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조차 없었지요. 카렌은 그마저도 신경 쓰지 않고 빨간 구두를 신고 집에 왔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는 마을 장례식이 있어 함께 가야 한다고 했어요. 카렌, 꼭 이 검은 구두를 신으렴.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예의 없는 사람이 되는 거란다. 알겠지? 카렌은 그녀의 방 안에 있는 검은 구두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빨간 구두도 보았죠. 하지만 역시 빨간 구두를 골랐어요. 집을 나서려는 순간 그녀는 아주머니가 보지 못하게 치마로 구두를 가렸답니다. 그러나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카렌의 구두를 봤어요. 치마 밑에서 밝게 빛나는 빨간 구두를요. 그들은 장례식에 빨간 구두를 신고 온 카렌에게 너무 예의가 없다고 비난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너무너무 화가 났답니다. 넌 내 말을 정말로 듣지 않고 또 빨간 구두를 신고 장례식에 갔구나. 넌 너무 고집불통이야, 얘야. 예의를 갖춰야지. 그때 잘생긴 왕자가 지나가면서 카렌을 보고 반해버렸어요. 그는 카렌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미모에 칭찬을 했죠. 당신은 정말 아름답네요. 이 구두는 정말 우아해 보이고요. 왕자님, 너무 부끄럽사옵니다. 아마도 춤도 잘 추시겠죠? 오늘 밤 궁전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초대하고 싶소. 와주시겠소? 왕자의 그 행복한 제안에 카렌은 너무 기뻐 춤을 추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춤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왜 내 발이 안 멈춰지는 거지? 도대체 왜 이래? 카렌은 아주머니와 왕자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춤을 추면서요. 카렌아, 어서 돌아오렴. 왕자가 카렌을 쫓아가려고 했지만 결국 못 찾았답니다. 카렌의 빨간 구두는 카렌보다 더 고집불통이었어요. 그래서 카렌을 산 꼭대기로 데려가 3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춤을 추게 만들었지 뭐예요? 발이 너무 아픈 나머지 카렌은 발을 디딜 때마다 소리를 질렀어요. 심지어 진흙속과 가시밭길로 카렌을 끌고 가서 계속해서 춤을 추게 만들었죠. 이제 그만. 제발, 나 너무 피곤해. 이제 고집 부리지 않을게. 정말이야. 제발 멈춰줘. 신발아, 제발, 제발. 그녀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그제야 그 빨간 구두가 벗겨졌고 카렌은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 빨간 구두는 그래도 계속 춤을 추었답니다. 카렌은 막대기를 주워서 절뚝거리며 겨우 집에 올 수 있었어요. 발과 다리가 너무 아팠죠. 집을 발견한 카렌은 너무 기뻐 울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는 카렌을 반겨주었고 그 둘은 서로 꼭 껴안았답니다. 제가 너무 고집 부렸었죠. 그치만 이제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을게요. 카렌이 그 고집스러움을 버리자
모든 일이 아주 잘 풀렸어요. 어느 날 누군가 카렌의 집에 찾아왔어요. 바로 젊고 잘생긴 그 왕자였죠. 아, 여기 있었군요, 카렌. 계속 찾았었잖아요. 무도회에서 춤을 정말 빨리 추더군요. 어떻게 한 거예요? 카렌은 그 왕자를 보자 너무나 기뻤어요. 그날 이후로 둘은 사랑에 빠졌답니다. 고집스러움을 버린 카렌은 그 후로 아주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았어요. 옛날에 아름다운 12딸을 가진 왕이 살았어요. 이 12공주님들은 큰 방에서 함께 살았지요. 왕은 마음을 다해서 딸들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밤에는 절대 나가지 못하게 했지요. 하지만 매일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밤새 춤을 춘 것처럼 공주들의 신발이 모두 낡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왕은 딸들에게 매일같이 새 신발을 사주어야 했지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낡아 있었어요. 왕과 신하들 모두 신발에 감춰진 미스테리를 풀 방법이 없었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하루 만에 신발이 어떻게 낡아버릴 수 있냔 말이야? 전하, 저희도 알 길이 없나이다. 왕이 말했어요. 누구든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원하는 딸과 결혼을 시키고 내가 죽거든 양자로 삼아 왕위를 이어받게 할 것이다. 하지만 단 3일 안에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야. 왕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심지어 다른 왕국의 왕자들까지도 이를 위해 성으로 오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그들은 12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켰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 미스테리를 푸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신발은 계속해서 밤마다 낡아버렸죠. 마침내 마음씨 좋은 한 청년도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그는 매우 가난해 보이는 늙은 여인을 만났어요. 저기 청년, 내가 너무 배고픈데 빵 한 조각만 줄래요? 그 청년은 가방에서 가진 음식을 모조리 꺼내어 노인에게 주었지요. 다른 청년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노인은 무척 행복해했어요. 그 노인은 이 청년이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고마워하며 마법의 망토를 주었어요. 모습을 감추고 싶을 때 이 마법의 망토를 입으세요. 밤 12시에 이 망토를 입고 공주들의 방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그래야 그 신발의 미스테리를 풀 수 있을 테니. 하지만 명심해요. 그 못된 공주들이 주는 것은 마시지 말아요. 그 청년은 마법의 망토를 가지고 성으로 갔어요. 성에 도착한 그는 자신이 신발에 감춰진 미스테리를 풀 수 있다고 말했죠. 첫째 날, 그가 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키고 있을 때 첫째 공주는 레모네이드 한 잔을 가지고 나왔어요. 목이 마르실 테지요? 레모네이드 좀 준비했어요. 드셔보세요. 그 청년은 노파의 경고를 깜빡하고 그것을 마시고 말았어요. 그러자 곧 그는 잠들었어요. 그는 공주들이 준비한 방에서 밤새도록 코를 골며 잠을 잤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패닉 상태였어요. 그 마법의 망토를 입고 공주방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두 번째 밤에 그 청년은 다시 한번 공주들의 방 앞을 지켰어요.
이번엔 다른 공주가 주스를 들고 나왔지요. 청년은 때를 기다리며 문 앞을 지키느라 무척 목이 말랐어요. 생각 없이 주스를 모두 마셔버렸지요. 그리고는 역시 그는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가 눈을 떴을 때 그 늙은 여인의 말이 기억났어요. 그 못된 공주들이 주는 것은 마시지 말아요. 공주들이 준 음료수에 수면제가 들어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 순간 왕이 그 옆에 나타났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자네는 아직도 미스터리를 풀지 못한 것 같군 그래. 만약 오늘도 풀지 못한다면 자네는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말도록 하게. 왕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어요. 그 청년은 오늘 꼭 이것을 해결해야만 했지요. 그날 밤, 지난밤처럼 청년은 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가장 어린 공주가 오렌지 주스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번엔 컵을 받아들고 공주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공주가 떠나자 그는 오렌지 주스를 옆에 있는 통에 부어버렸죠. 이번엔 잠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고 이내 자정이 되었어요. 그 청년이 마법의 망토를 입는 순간 투명해져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죠. 천천히 문을 연 그는 그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12공주 모두 아름다운 무도회 드레스를 입고 새 신발을 신은 채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하고 있었죠. 그 청년이 잠들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공주 중 한 명이 문을 열고 밖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공주는 귀를 벽에 갖다 대었죠. 그 순간 청년은 코 고는 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공주가 침대를 옆으로 밀었어요. 그리고는 3번 박수를 쳤지요. 침대가 있던 자리에 비밀 통로가 열렸어요. 청년은 믿을 수가 없었지요. 공주들은 한 명씩 모두 안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그 청년도 따라갔죠. 그 비밀 통로는 아래로 향하는 수백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계단을 내려갔을 때 갑자기 청년이 한 공주의 드레스를 밟고 말았어요. 어머, 누가 내 드레스를 밟았어. 글쎄, 너겠지. 그들은 계단 끝에서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아름다운 은색까지 키 큰 나무들을 지나갔어요. 청년은 가지를 치며 공주들을 따라갔죠. 강에 다다르자 그들은 잠시 멈췄어요. 강에는 백조 모양의 12척의 배가 있었고 12왕자들이 공주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배에 탔어요. 그리고 청년도 마지막 배에 올라탔죠. 배가 평소보다 무거워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상해. 아, 제발 그만 꿈꾸세요. 그들은 강을 건너 빛나는 큰 성으로 향했어요. 성 안에서는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창문을 통해 안에서 춤추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성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공주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지친 기색 없이 계속해서 춤을 췄어요. 물론 그들의 신발은 낡고 있었죠. 청년은 더 이상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서 케이크 한 조각을 가져와 먹기 시작했죠. 막내 공주가 이것을 보고야 말았어요. 내 케이크 공중에 떠 있어. 투명 인간이 먹고 있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 청년은 아무도 모르게 테이블에서 금색의 컵을 가져갔어요. 공주들은 아침까지 춤을 추었죠. 공주들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넜어요. 숲을 지나 아주 길게 이어진 계단을 올랐지요. 마침내 그들은 성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발은 다시 모조리 낡아 있었죠. 청년은 신발이 낡아지는 그 미스테리를 풀고는 무척 행복했어요.
잠시 후 왕은 그 청년에게로 왔어요. 시간이 다 되었네. 신발의 미스터리를 풀었나? 물론입니다, 전하. 그리고는 전부 말씀드렸죠. 처음에 왕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청년이 숲에서 가져온 은색 가지와 빛나는 성에서 가져온 금색 컵을 보고는 그 청년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자 그는 약속을 지켜 청년이 선택하는 공주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청년은 막내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죠. 12공주는 그들의 비밀이 밝혀지자 무척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 청년과 막내 공주는 결혼해서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에 숲속 어느 작은 집에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기 염소들은 매우 귀여워서 마치 인형 같았죠. 세상 모든 엄마들과 마찬가지로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숲속의 사나운 동물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어요. 어느 날 먹을 것을 구하려고 집을 떠나기 전에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가들아, 엄마는 숲속에 다녀올 거야. 그러니 아무한테나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늑대가 집에 들어오면 너희들을 모두 잡아먹을 거야. 늑대는 엉큼해서 너희를 속이려고 온갖 변장을 할 거란다. 그러면 늑대라는 걸 어떻게 알아봐요? 늑대 목소리는 거칠어. 엄마는 부드럽잖니? 늑대는 낮고 거친 목소리니까 바로 알아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선 후 뭔가가 생각난 엄마는 다시 아이들에게로 돌아갔어요. 아, 하나 더. 늑대의 발은 검은색이란다. 그리고 내 발은 하얗고. 그렇게 발을 보면 알 수 있겠지? 걱정 마세요, 엄마. 조심할게요. 저희만 믿으세요.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 한 명 한 명에게 키스하고 숲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늑대가 멀리서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엄마 염소가 떠나자 잠시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죠. 누구세요? 얘들아, 문을 열거라. 엄마란다. 너희에게 줄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 거친 목소리를 듣고 늑대라는 걸 눈치채곤 문을 열지 않고 소리쳤어요. 우리 엄마가 아니잖아. 엄마의 목소리는 훨씬 아름답다고. 넌 늑대야. 우릴 속일 수 없어. 늑대는 아기 염소들이 속지 않자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상점에서 큰 분필을 먹어치웠더니 목소리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아기 염소들의 집으로 가서 노크를 했죠. 이번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얘야, 아가들아, 엄마다 문을 열거라. 숲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단다. 늑대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자 아기 염소들은 이번엔 진짜 엄마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자 한 아기 염소가 소리쳤어요. 얘들아, 잠깐만. 문 아래 보이는 발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문 아래 보이는 검은색 발을 본 아기 염소들은 늑대라는 걸 알아차리고 문을 열지 않고 다시 한번 소리쳤어요. 문 열어주지 않을 거야. 엄마 발은 까맣지 않다고. 엄마는 하얘. 너는 늑대지? 늑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서 떠났어요. 이번엔 빵집을 갔죠. 빵집 아저씨는 문 앞에 있는 늑대를 보고 무척 놀랐어요. 지금 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스츄리 빵만 먹으려고요. 밀가루 좀 주실래요? 늑대는 밀가루를 받아들고 빵집을 나왔어요. 그가 아기 염소의 집에 다다랐을 때 그는 가방에 가져온 밀가루를 발에 부어버렸어요. 그러자 발이 하얗게 되었지요. 엉큼한 늑대는 세 번째로 작은 집의 문을 노크했어요. 얘야, 아가들아, 엄마다 문을 열거라. 숲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단다. 먼저 발을 보여주면 엄마인지 확인해 볼게요. 늑대는 밀가루 묻은 발을 보여주었어요. 아기 염소들은 하얀 발을 보고는 엄마가 맞다고 생각해서 문을 열어주었죠.
그러나 아기 염소들이 본 것은 바로 자신들 앞에 떡하니 서 있는 무시무시한 늑대였어요. 아기 염소들은 어쩔 줄 몰라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네, 살려줘요. 도와줘요. 모두 잡아먹힐 때니 시간 낭비하지 말거라. 첫째 염소는 책상 밑에 숨었어요. 둘째는 침대 속에, 셋째는 굴뚝 속에, 넷째는 부엌에, 다섯째는 장롱 속에, 여섯째는 커튼 뒤에, 일곱 번째 염소는 큰 벽시계에 숨었어요. 하지만 엉큼한 늑대는 아주 빨라서 어디에 숨었든 모두 잡을 수 있었지요. 도망쳐서. 뛰지 말고 이리 오너라. 모두 잡아먹어버릴 테니. 다행히 벽시계 안에 숨은 염소는 잡히지 않았어요. 이미 배가 부른 늑대는 남은 아기 염소 찾는 걸 포기하고 나가버렸죠. 그 작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큰 마당이 있었는데 늑대는 그곳 나무 아래 누워 코를 골며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엄마 염소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뭔가 안 좋은 예감에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아가들아! 내 사랑하는 아가들아! 집에 들어온 엄마 염소는 무척 충격을 받았어요. 테이블과 의자들은 모두 거꾸로 있었죠. 커튼은 찢어져 있었고 침대들은 더럽혀져 있었어요. 베개와 시트는 바닥에 널려 있었고요. 엄마는 아기 염소들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녀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막내 이름을 불렀을 때 어디선가 높은 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할아버지 시계 안에 있어요. 엄마 염소는 할아버지 시계로 가서 아이를 꺼내어 안아주었어요. 그 아기 염소는 울면서 모두 이야기했어요. 늑대가 변장했어요. 우린 엄만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그 늑대가 누나 형들을 모두 먹었어요. 화가 난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을 생각하며 울었답니다. 막내의 말을 떠올리며 엄마 염소는 마당 쪽으로 갔어요. 잠시 후 늑대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죠. 코를 얼마나 심하게 고는지 나무의 가지들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엄마 염소는 잠시 늑대를 지켜보고 있는데 뱃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세상에, 아가들이 뱃속에서 아직 살아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녀는 아이들을 꺼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집에서 바늘과 실, 그리고 가위를 가져오거라. 아기 염소가 집에 다녀오는 동안 엄마 염소는 바닥에서 큰 6개의 바위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아기 염소가 실과 바늘 그리고 큰 가위를 가져왔고 엄마 염소는 늑대를 가위로 잘라 배를 열었어요. 그러자 아기 염소들이 보였어요. 한 명 한 명 아기 염소 모두 뱃속에서 나왔고 다행히 모두 건강했어요. 엄마 염소는 기뻐서 아기 염소들을 모두 안아주었지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들은 무척 행복했어요. 아가들아, 다행이다. 엄마 염소는 좀 전에 모아둔 바위들을 조심스럽게 늑대 뱃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실과 바늘로 꿰매기 시작했지요. 늑대는 너무 깊게 잠들어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고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은 재빨리 도망갔어요. 늑대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는 염소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요. 바위가 한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에 늑대는 무척 목이 말랐고 물을 마시려고 강 쪽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가 걸을 때 바위들은 서로 부딪혔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무거운 느낌이야. 그 염소들이 바위 덩어리가 된 것처럼 말이야. 그는 물을 마시려고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바위가 너무 무거워 중심을 잃고 물속으로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으아, 도와줘! 가라앉고 있어! 도와줘! 가라앉고 있어!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으아, 도와줘! 그는 바위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이 모습을 본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은 강으로 갔지요. 늑대가 죽었어. 늑대가 죽었다고. 그들은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엄마 염소와 7 아기 염소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옛날에 머나먼 어느 곳에 아름다운 성이 있었지요. 이 멋진 성에는 정말 아름다운 왕비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예쁜 공주를 얻는 것이었어요. 추운 겨울 어느 날, 그 여왕은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갑자기 바늘에 손가락을 찔렸답니다. 그녀는 바로 천조각으로 피를 닦으면서 잠시 소원을 빌었어요. 여자아이를 갖고 싶어요. 눈처럼 하얀 피부와 보석보다 더 빛나는 눈, 그리고 앵두 같은 입술,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마음에 어여쁜 여자아이를요. 그리고 어느 날 착한 그 여왕의 소원은 이루어졌답니다. 그녀는 여자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백설공주라고 지었어요. 수년이 흐른 뒤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착한 왕비는 병에 걸렸고 곧 죽게 되었답니다. 얼마 뒤 그 왕은 나이가 들었고 급속도로 약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를 신부로 맞았어요. 그 새로운 여왕은 아름다웠지만 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녀는 욕심이 가득하고 질투가 심했어요. 매일 그 여왕은 마법 거울을 들여다보며 질문했지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 마법 거울은 대답했어요. 여왕님이시죠.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 대답을 들은 여왕은 무척 행복했지요. 사악한 여왕이 온 이후로 성 안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악행이 궁전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거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왕은 성으로부터 머나먼 곳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 사악한 여왕은 왕이 가버리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자 무척 행복해했답니다. 수년이 흐르고 백설공주는 자라서 아름다운 승려가 되었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왕자가 갑자기 물을 마시려고 서 있던 강 위에 비친 백설공주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는 곧바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의 머리 위에 새들만 눈일 뿐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날 그 여왕은 마법 거울 앞에 다시 섰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이 대답했지요. 미안하지만 여왕님이 아니에요. 백설공주가 가장 예쁘답니다. 여왕은 마법 거울의 대답을 듣고 무척 분노했어요. 그녀는 바로 사냥꾼을 불러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지요.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서 그 아이의 심장을 내게 가져와. 군인은 백설공주를 여왕에게 데리고 갔어요. 어서 오렴, 백설공주. 아무래도 성에만 있으면 답답하겠지? 숲으로 가서 신선한 공기 좀 쐬고 오렴. 걱정 마라. 믿음직한 사냥꾼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그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깊은 숲속으로 데려갔어요. 그는 여왕이 시킨 대로 해야 했죠.
하지만 그 사냥꾼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백설공주를 다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다시는 궁전에 얼씬도 말라고 경고했답니다. 해가 지자 그는 그녀를 숲속에 남겨두고 성으로 돌아갔어요. 백설공주는 어두운 숲속에 혼자 남겨져 무서웠어요. 그녀는 나무 아래서 울다가 잠들게 되었답니다. 아침이 되자 백설공주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에 잠을 깼어요. 아주 작은 동물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지요. 이 동물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했답니다. 그들은 백설공주에게 길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은 그들만큼 작고 귀여운 집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어요. 백설공주는 조금 망설이며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 물건들은 모두 너무 작고 온통 더러웠어요. 백설공주는 누구의 집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청소라도 돕기로 했죠. 그녀가 집을 모두 치우고 나니 아주 깨끗해졌어요. 백설공주는 작고 귀여운 도구로 요리를 했고 먹을 것을 만들었답니다. 이곳의 모든 물건은 아주 작았어요. 침대도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무척 피곤했던 백설공주는 그 자리에서 잠들 것 같았어요. 그녀는 이곳 사람들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 같아 침대를 모아놓고 누워 곧이어 잠들어 버렸답니다. 저녁이 되자 이 사랑스러운 집의 집주인인 7명의 난쟁이들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안으로 들어선 그들은 무척 놀랐답니다. 집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게다가 맛있는 냄새도 났고요. 클럼지는 스프를 먹고 싶었지만 서투른 나머지 바닥에 쏟고 말았어요. 에이스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했지요. 뭔가 수상하단 말이야. 누가 이걸 다 한 거지? 일단 잠을 자고 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말이지. 라며 레이지가 하품을 했어요. 7 난쟁이는 모두 계단을 올랐어요. 침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껏 본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그들의 작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인기척을 느낀 백설공주는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그녀를 빤히 바라보던 7 난쟁이의 14개 눈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망설이며 말했어요. 제 이름은 백설공주예요. 불쾌했다면 정말 미안해요. 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 것 같군요. 그러니 우리를 위해 청소도 하고 요리도 했겠죠. 에이스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소개하기 시작했지요. 우리는 7 난장이. 얘는 졸리, 앵그리, 클럼지, 슬럼피, 레드. 나는 에이스. 그리고 얘는 슬리피. 백설공주는 7명의 재미있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 무척 행복했답니다. 백설공주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었어요. 7 난쟁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척 슬퍼했지요. 그들은 그녀에게 함께 살자고 말해 주었어요. 7 난쟁이와 함께 살게 된 백설공주는 그들을 항상 도와주었지요. 그들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하루는 여왕이 마법 거울에게 또 같은 질문을 하였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 거울의 대답은 같았어요. 미안하지만 여왕님이 아니에요. 백설공주가 가장 예쁘답니다. 그 여왕은 백설공주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곧 그녀는 그 사냥꾼이 가져다 준 심장이 사슴의 심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여왕은 자신이 직접 백설공주를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7 난쟁이의 집에 즐거운 아침이 시작되었어요.
백설공주는 일하러 가는 일곱 난쟁이의 뺨에 키스하며 배웅을 해줬지요. 말한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집에 없을 때 낯선 사람이 노크를 하면 대답하지 마세요. 그럼요, 에이스. 하지만 늦지 마세요. 알았죠? 백설공주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난쟁이들이 올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누구세요? 에이스, 당신이에요? 문 밖에서 늙은 여자가 말했지요. 해치지 않아요. 문을 열어줘요. 백설공주가 구멍을 통해 보니 문 밖에는 불쌍해 보이는 한 늙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나쁜 사람 같지 않아서 곧 문을 열어주었지요. 너무나 아름다운 아가씨군요. 나는 지나가던 늙은이에요. 수프 한 그릇만 주면 내 영원히 은혜를 잊지 않으리다. 백설공주는 그녀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며 수프 한 그릇을 주었어요. 고마워요. 내가 돈이 없으니 대신에 가장 맛있는 최고급 사과를 드리리다. 한 입만 먹어도 천상의 맛이 느껴질 거요. 백설공주는 호기심에 한 입 가득 사과를 베어 먹었지요. 그러자 바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해버렸어요. 그 사악한 여왕이 할머니로 변장했던 거예요. 그 사과는 천상의 맛은커녕 독이 가득 든 사과여서 한 입이면 백설공주를 잠들도록 하기에 충분했지요. 그 때문에 백설공주는 깨어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일곱 난쟁이는 백설공주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에이스는 한 입 베어진 사과를 발견했지요. 이 사과는 독이 든 게 틀림없어. 그 여왕의 짓이야. 백설공주는 잠들어 있는 모습도 아름다웠답니다. 난쟁이들은 그들의 소중한 보물로 만든 유리관에 그녀를 뉘었어요. 그리곤 숲의 모든 친구들이 그녀를 볼 수 있도록 언덕 꼭대기에 두었지요. 하루는 왕자가 백설공주가 잠든 숲으로 갔어요. 백설공주의 친구들은 그를 백설공주가 잠든 유리관으로 안내해 주었지요. 그 왕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가 예전에 봤던 강물에 비친 그 아름다운 공주였지요. 꿈속에서도 봤던 그녀가 바로 그의 눈앞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는 유리관을 열고 백설공주에게 키스했지요. 그러자 그 순간 백설공주와 왕자의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들의 사랑이 저주를 풀고 마침내 그녀를 깨어나게 하였답니다. 그때 마침 백설공주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게 된 왕이 마법 거울을 깨부수고 그 사악한 여왕을 궁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마침내 백설공주는 궁전으로 돌아와 아빠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백설공주와 그 왕자는 멋진 결혼식을 올렸어요. 왕과 백설공주, 왕자, 그리고 일곱 난쟁이들은 모두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나라에 한 쌍의 인꼬처럼 다정한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아이를 가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아내의 말에 너무나 기뻤던 남편은 부인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싱싱하고 아삭아삭한 양상추가 너무나 먹고 싶다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웃집 정원에 보이는 저 먹음직스러운 양상추를 먹지 못하면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이웃집 정원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하지만 그녀의 불쌍한 남편은 이웃 사람이 카밀라라는 아주 위험한 마녀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이웃집 마녀의 나이는 사실 150살이나 되었어요. 카밀라는 금으로 된 것들만 만져야 젊어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집안은 온통 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접시, 숟가락, 포크, 물병, 램프, 그리고 그녀가 앉는 의자까지도 말이죠.
그렇게 그녀의 물건들은 죄다 반짝이는 금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누군가 마녀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그는 바로 임신한 아내를 위해 양상추를 구하러 온 이웃집 남자였어요. 카밀라는 원하는 만큼의 양상추를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지요. 금발의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데려가겠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바보같이 마녀의 말을 듣기로 하고는 금발의 아이가 태어나지 않기만을 기도했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아내는 아름다운 여자아기를 낳았어요. 탐스럽게 빛나는 금발머리의 아기를 말이에요. 부부는 라푼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카밀라는 어찌된 일인지 금발의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를 이웃집에서 억지로 데리고 나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어요. 마녀는 라푼젤을 정성껏 돌봤어요. 라푼젤의 금발을 매일 빗질해 주었고 그렇게 라푼젤의 머리는 계속해서 자라났어요. 카밀라는 라푼젤의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가져다가 마법의 솥단지에 넣고 끓이면 금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었지요. 내 마법의 힘은 금발을 황금으로 만들어주지. 난 영원히 살 거야. 깊은 숲속에 카밀라는 마법으로 커다랗고 높은 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라푼젤의 금발을 독차지하기 위해 그녀를 그곳에 가둬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 탑 안에는 계단도 없었어요. 작은 창문이 달려있는 좁은 방 하나만 있을 뿐이었어요. 카밀라만이 찾아오는 이 작은 방 안에서 라푼젤은 홀로 18년이나 지냈어요. 이따금씩 카밀라가 라푼젤을 찾아갈 때는 탑 아래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라푼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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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그 긴 머리를 내려다오. 라푼젤은 그녀의 길고 딴 금발머리를 창문 아래로 길게 내려주었고 카밀라는 머리를 잡고 탑을 올라갔어요. 엄마, 왜 이 탑에는 계단이 없어요? 저도 흙으로 덮인 땅에서 꽃도 보고 동물들과 뛰어놀고 싶어요. 나의 아름다운 금발머리 아가씨, 이래야만 이 세상의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킬 수가 있단다. 알겠지? 바깥 세상에는 무시무시한 동물들과 사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 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난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 어느 날 라푼젤과 같은 날에 태어난 아주 잘생기고 멋진 이 나라의 왕자 로비 신하들과 함께 말을 타고 숲을 거닐고 있었어요. 왕자는 숲에서 나는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잠깐, 이건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구나. 하하, 이리야, 가자. 왕자는 신비한 목소리를 따라가다가 마침내 라푼젤이 혼자 살고 있는 높고 높은 탑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왕자는 탑의 조그만 창문에서 노래하는 라푼젤을 보자 금세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랄랄랄랄라. 그는 문을 찾으려고 탑을 둘러보았지만 헛수고였어요. 그런데 그때 카밀라도 탑에 도착했어요. 왕자는 카밀라가 사악하고 악랄한 마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덤불 속에 몸을 숨겼어요. 이런, 저건 사악한 마녀 카밀라잖아.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라푼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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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머리를 내려주렴. 라푼젤,
라푼젤은 카밀라가 올라갈 수 있게 그녀의 긴 머리를 내려주었어요. 다음날 왕자는 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카밀라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탑을 향해 외쳤어요. 라푼젤, 라푼젤, 긴 머리를 내려주렴. 라푼젤은 어쩐지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지만 머리카락을 내려주었어요. 롭 왕자는 그토록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너무나 궁금해 재빨리 탑을 올라갔어요. 정말 힘들군. 라푼젤은 왕자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누구시죠? 여긴 어떻게 온 거예요? 난 로비예요. 마녀를 보고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하다 싶었어요. 계단도 없고요. 저는 라푼젤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낯선 사람은 모두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안 돼요. 얼른 나가세요. 걱정 마세요. 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도 아니고요. 전 그저 아름다운 목소리에 이끌려 여기에 오게 된 것뿐입니다. 당신을 만나게 될 운명이었나 봐요. 왕자의 다정한 말에 라푼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고 이제 더 이상 그가 두렵지 않았어요. 라푼젤, 이 높은 탑에서 나가서 함께 꽃향기도 맡고 숲도 거닐고 귀여운 동물들도 만나보지 않을래요? 오랫동안 바깥 세상이 너무나 궁금했던 라푼젤은 자상한 왕자의 말에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한테 여기서 둘 다 무사히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다음 날이 되자 사악한 마녀 카밀라는 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라푼젤을 부르려고 하다가 라푼젤의 긴 금발이 벌써 탑 아래로 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오는 걸 보고는 머리를 미리 내려놨나 보군. 역시 라푼젤. 카밀라는 평소처럼 탑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마녀는 말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누군가가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른 라푼젤을 보고 싶었던 마녀는 신경 쓰지 않고는 계속해서 탑을 올라갔어요. 라푼젤의 방에 도착한 마녀는 너무나 놀라고 말았어요. 라푼젤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기다란 머리카락만이 탑에 덩그러니 묶여져 있었어요. 내 금이 도대체 어딜 간 거야? 라푼젤. 라푼젤은 머리를 잘라 탑의 한쪽 벽에 단단히 묶어두었어요. 그리고는 왕자와 함께 탑을 빠져나왔어요. 카밀라는 홀로 탑에 남아 절망적으로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졌어요. 안 돼! 이럴 수 없어! 안 돼! 잘려나간 머리카락 따위는 이제 소용이 없다고! 잘려나간 머리카락은 이제 금이 될 수 없다고! 그러는 동안 롭 왕자와 라푼젤은 성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왕자는 자신의 부모님인 왕과 왕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왕은 늙은 농부와 아내에게서 라푼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 길로 왕자는 라푼젤과 함께 서둘러서 아기를 잃어버렸다던 부부의 낡은 집을 찾아갔어요. 라푼젤의 가여운 어머니와 아버지는 문 밖에 서 있는 라푼젤을 보자마자 그녀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내 딸, 내 소중한 딸, 드디어 찾았구나. 사악한 마녀가 널 데려갔었단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찾아와 주었구나. 우리가 너의 가족이란다. 라푼젤은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한편 금도 없이 홀로 탑에 남겨진 사악한 마녀 카밀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널 찾아낼 거야, 라푼젤. 반드시 머리카락을 되찾아 황금으로 만들고 말 테다.
봐봐